네, 월간 주포 시간 우리 여러분들께 11월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시간을 김경주 부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님과 이제 첫 번째 각자 생각하는 11월 유망 섹터 정리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월에 그래도 제약바이오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도주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지금 국내 시장 제약바이오만한 주도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시장이 빠질 때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인데, 그래서 저희 채널 영상도 보시면 제 개인 영상이 다 제약바이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제가 제약바이오를 너무나 좀 좋게 보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의 사이클 측면을 봤을 때에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9, 10월이 좀 부침이 있고요. 11월, 12월이 1년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평균의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M&A 관련된 투자의 움직임들이 이 4분기 때가 유난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또 내년 1월에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을 국내 기준으로는 이제 선반영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 11월, 12월이 특히나 1년 중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시기이기 때문에 11월 유망 섹터 제 기준으로는 당연히 또 제약바이오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전체 현재로서의 투자 사이클을 한 1년간 정도 놓고 봤을 때에도 가장 메인 키워드로 저는 금리 인하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서 동결기를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냈고 드디어 금리 인하기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우리가 좀 더 투자에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누가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수혜는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금리 인하기 때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시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보는 이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이 또한 금리 인하랑 좀 연결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에 좋게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정말 이 기업들이 수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하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쳤을 때 그 부담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당장 유의미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직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런 기대감 역시도 같이 키워갈 수 있으니까 투심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주가 상승 흐름이 좋은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기술 이전을 실제로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큰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이거든요. 가령 알테오젠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키테루다 관련된 임상 3상을 발표 예정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진짜 극에 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종목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알테오젠처럼 유의미한 임상시험 결과를 지금 눈앞에 둔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ABL 바이오라든지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임상에 대한 결과 데이터들을 지금 눈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확실히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이 임상시험이 100% 성공한다라는 보장을 못하죠.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만 봤을 때에는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내가 안전적으로 일정 분할 매도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그 이후로 다시금 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7월 달부터 장이 빠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산 섹터가 뭔가라고 놓고 보니까 헬스케어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뭐 이익 전망치가 이제 다들 좀 불투명하겠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쪽이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로 인한 헬스케어 쪽.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국내장에서 어떤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되나를 고민했을 때
뭐 섹터를 놓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국가 차원에서도 미국 대비해서 성장률이 잘 나오는 섹터라거나 그 뭐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비 처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해서도 처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개별 종목단에서 그러면 IT도 처지고 뭐 어떤 부분도 처지는데 오직 이제 헬스케어 쪽은 편안하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미국 쪽의 성장률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하고 맞물렸을 때 특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또 그렇게 글로벌리하게 큰 건 아니라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장기 성장,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쪽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 쪽 이런 쪽도 포텐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럼 부장님께서도 제약바이오를 좀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뭐 7월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포트에서 제일 최앞단 뭐 주도주로 유일하게 이제 세팅해 놓은 쪽이 제약바이오였고 저는 이제 그 비중을 한 40% 정도에서 최근에는 이제 30% 정도로 익절을 하자였는데 그 부분이 제약바이오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대선 전에 9월, 10월 달에 시장 변동성이 특히나 10월 달에 이 하락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한 꼭지 조금은 챙기고 넘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일부 이 실현을 했지만 연간 단위로 내년도에 반드시 저도 제약바이오를 넣고 이제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없는 분들이 신규 접근하기에 지금 시기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아까 전에 마치 방산이라든지 뭐 향후에 이제 조선도 될 수가 있지만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주도주 그러니까 힘이 응집돼 있고 수급들이 이제 찼다라고 해가지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조금 계속 챙겨봐야 되는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새로운 종목 뭐 있을까가 아니라 기존 종목들의 이제 조금은 아주 일부씩 고점이라 가지고 두려울 경우에는 비중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일부씩 조금 뿌려보시는 전략도 제약 바이오에 한해서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를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스케치북 쓰는 거를 좀 깜빡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11월 유망 섹터 그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김경준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두 번째 섹터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뭐 소비라고 지칭은 했는데 일단은 성장이 나오는 뭔가 구매자 단에서 뭐가 어떠한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가 거기 한번 주목해보고 싶었고 요즘에 소비에 있어가지고는 뭐 저가라든지 가성비 소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듀프 소비라는 단어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는 이제 고기능 이제 뭐 그 애슐레저 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고기능, 고성능 이런 쪽에 소비가 집중되기도 하고 뭐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노화 관련된 그런 쪽에 트렌드가 집중이 되고 또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영상으로 광고를 요즘에 접하잖아요. 쇼폼이라든지 뭐 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연결된 링크를 통해 가지고도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유입이 되는데 그런 쪽에 소비자와 그 광고주를 잇는 광고 업체는 또 어디 있을까? 다양한 소비 주체의 니즈, 트렌드와 또 광고의 변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에 맞는 소비를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뭐 피터 린치도 그랬지만 그 던킨도너츠 자기가 좋아하는데 한 10배 먹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한 쪽도 향후에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접하고 있나 이 부분인데 먼저 이제 호전 시럽이라는 아주 한 8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그 고기능성 의류 OEM, ODM 업체예요. 그래서 브랜드로 말씀드리면 알 텐데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언더아머라든지 룰루레몬 이제 명품 레깅스죠 이제 그 룰루레몬 쪽에 들어가는데 그 향후에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에 확대되는 쪽이 바로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거든요. 요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크테릭스 한번 쳐보시면 한 재작년쯤에 이재용 패딩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빨간 패딩을 입고 이렇게 공항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시는데 그때에 100만 원 호가 넘는
이제 뭐 200만 원대 패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비싼 패딩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쪽에서 굉장히 그로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2년도에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매출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한 2조 정도로 높아져 가지고 연평균이 이제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그 레저라든지 이런 문화를 즐기는 쪽이 44조 원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분들이 싼 거 찾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명품도 중국에서 많이 팔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싼 걸 찾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고가 라인을 찾고 그 소비가 한 60% 이상 되는. 그런데 요쪽 이제 아크테릭스라는 쪽이 뭐 암벽을 타든 보드를 타든 아니면 일상 기능복으로서도 이제 역할을 하고 워낙 지퍼 하나 뭐 원단 하나 바느질 하나 이제 꼼꼼하게 기술 집약이 들어가는 이제 그 옷을 만들기 때문에 미군에도 납품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찰복이라든지 뭐 페덱스 같은 경우에 유니폼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동사가 이제 아크테릭스 매출이 올해 시작으로 내년도에 확대가 되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50만 달러로 출발해가지고 23년도에 6,700만 달러까지 한 130배 정도가 팍 증가를 했어요. 얘네들의 매출 규모 자체가 만드는 게. 지금 올해 이제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에도 한 250만 달러로 출발하는데 내년도에 1,500만 달러 정도, 한 6배 정도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곱하기 성장들이 일어나면서 뭐 50배, 100배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만드는 공장도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기존 공장보다 이제 작년에 옮겼는데 이쪽에 인건비라든지 한 원가가 절반 정도 감소가 되고 지금 룰루레몬 쪽에서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4배 정도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이제 맞물리는 지점이 올 텐데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인데 내년도 예상 그 영업이익이 한 350억을 넘어가요. 그 올해보다 한 60% 이상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벌면 거의 시가총액에 육박하고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시가 배당률도 한 4.3% 정도로 안정성까지 기하고 있다. 오, 되게 많이 주네요. 네. 시총이 작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또 좋은 게 자사주 매입도 그 발행 주식수의 한 4% 정도를 또 자사주 매입도 하고 결국은 주주 친화적이면서 고기능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OEM 쪽. 그 얘네들밖에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제가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준비했을 때 아까 전에 그 광고주하고 그 이제 소비자를 엮어주는 그게 쇼폼 쪽으로 돌아간다. 옛날 같은 이 기업으로는 이제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저희의 추억이죠. 블로그 체험단 이런 추억에 뭔가 있었던 그런 쪽에서 출발했던 회사인데 한 9년간 이제 데이터도 쌓이고 그 이후에 네이버 파워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래머 뭐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이런 쪽을 광고주하고 연결시켜줘서 어떻게 하면 뭔가 매출이 일어날지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23% 한 7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커머스 사업하고 쇼폼 광고를 버무릴 수 있는 국내에서 지금 기존에 이제 쇼폼까지 하기 전에 이제 그 소규모 그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아가지고 했던 그 시장에서의 이 동사의 점유율이 65%나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이쪽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동사의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눈부실 전망이다 해서 지금부터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FDNC라는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 FDNC. 네. 이름 들으면 이제 바이오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겸사겸사 이제 PDRN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아시는 연어 보통은 이제 연어에서 추출한 파마 리서치 뭐 화장품 그리고 PDRN 하면 조직 재생이라든지 피부 재생 노화 방지 주름 뭐 개선 이런 쪽인데 원래 이제 연어 또는 그 양식 쪽에서는 송어죠. 그쪽에서 추출했었는데 이게 연어 한 마리당 한 10에서 15mg이 발생하기 때문에 500병 정도를 만들려면 10,000마리 정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5,000병이다. 5,000명이 그냥 단순하게 맞는다라고 했을 때 또 그걸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바른다라고 했을 때에 10만 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양식 측면에서는 뭔가 사료비도 많이 들고 또는 집단 폐사 위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사실 이게 곰 웅담이라든지 코끼리 상아처럼 뭔가 조금
그런 부분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바이러스나 그 오염체에 대한 이 병원군 오염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식물에서 추출한 PDRN.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장미에서 이제 그걸 추출해서 특허까지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화장품 업체에서 굉장히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데 동사의 이제 그 주주 구성을 보면 공동 창업주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밑이 비상장 때부터 투자한 지보단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60조가 넘어가는 글로벌 1위 향수 향료 업체. 근데 공동 연구하고 공동으로 제품을 이제 출시한다. 그래서 이쪽이 딱 하나 장점을 꼽아라라고 하면 그 식물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유지가 가능하기도 하면서 여기에서 무한 복제가 가능해요. 뭐 잡고 또 다른 애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식물에서 딱 한 다음에 복사 붙여 넣기가 딱 되는데, 그러면 매출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나오면 OP 마진이 한 35%에서 38% 정도 나오고, 한 500억만 넘어가면 이쪽이 한 영업이익률이 5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만 나와주면 되는데, 이미 내년도 전망이라든지 보면 200억, 300억 단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OP 마진도 그에 맞춰가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뭐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든지 그 화장품, 뭐 PDRN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한 번쯤 눈여겨 보시라고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점점 이제 또 고령화 시대도 오고, 네. 그다음에 또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또 이 피부 관리 쪽으로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네. 왜냐면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감기는 안 걸렸지만 그렇죠. 이게 피부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를 되게 오래 다녀본 입장으로서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 찾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 지금 사람들이 피부, 노화 이쪽에 대한 소비 심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좀 문제점을 새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업체이니까 그렇죠.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섹터군으로 소비를 꼽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 실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개인들한테 소비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내지는 기업들한테 소비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이 소비에 대한 트렌드만 잘 봐도 정말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내가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을 이제 뽑아내기에 되게 또 수월한 전략이기도 한데, 오늘 또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피부 쪽으로 관심이 많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옷 쪽, 의류 쪽으로도 관심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옷 살 때 뭐 찾아보고 산 적이 없는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 패션 관련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옷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숏폼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또 소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력도 높아지지만 소비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웬만한 옷 안 삽니다. 원단 다 따져보고요, 가성비 다 따져보고요, 리뷰 다 따져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되게 첫 번째 그 호전 실업이라는 기업 말씀하실 때도 좀 포인트로 집어주셨던 부분도 저는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유망 섹터로 저랑 부장님께서 선정한 섹터는요, 제약바이오와 소비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